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물질의 특성, 네 번째 특성입니다. 용해도인데요. 여러분 이거 용해도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친구들이 다 어려워하니까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꼭 질문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면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순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해도는요, 여러 가지 이제 용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을 우리가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도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해. 자, 용해도에서 그 용해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자, 용해는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어떤 뭉쳐 있거나 아니면은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해가 잘 된 물질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자, 이거 하면은 우리 순물질과 혼합물에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균일, 혼합물이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균일, 혼합물을 바로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용액들이 있어요. 용액하니까 액체에 뭔가 녹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용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뭐 우유나 주스나 그리고 흙탕물 같은 불균일 혼합물은 용액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매와 용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용매와 용질이 잘 섞이면 이제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래 설탕물의 예를 통해서 한번 용매, 용질, 용액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물은 설탕과 물이 설탕이 이제 물에 잘 용해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설탕은 용질이겠죠. 녹는 물질이니까요. 자, 설탕은 용질에 해당하고 물은 이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탕물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므로 뭐라고 하죠? 네, 용액이라고 하죠. 자, 대충 알겠나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용매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액체가 될 수 있고요.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용매가 물인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개념을 꼭꼭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거 이제 오늘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할 건데요.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있어요. 고체 물질.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뭐 백반은 우리 봉숭아물 드릴 때 이제 함께 섞는 하얀 가루죠.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붕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용해도가 무엇이냐 그럼 용해도는 일정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량의 용매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있겠죠? 자, 기준은 바로 100g입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100g의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그러면은 용질의 양은 또 g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물이 용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 100g을 기준으로 얼마나 녹아있느냐 하는 물질이 얼마나 녹아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대충 살펴볼까요? 질산칼륨이 이렇게 있는데요. 질산칼륨 한번 봅시다. 자, 온도가 10도일 때 질산칼륨이 물 100g에 약 18g 정도 이렇게 녹아 있었습니다. 여기다 더 녹이니까요. 더 녹지 않고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18g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더 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온도를 높였어요. 자, 온도를 높이니까 18g이 아니라 똑같은 용매에 여기 30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온도가 높아지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온도를 40도까지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약 63g까지 이렇게 녹을 수 있더라. 아하,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에 녹는 질산칼륨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구나. 다시 말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이렇게 녹을 수 있는 양을 점을 찍어서요. 쭉쭉쭉 선으로 이어놓은 게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런데 용해도 곡선은 이제 온도를 우리가 점점 높여주면서 측정을 했죠. 그러니까 물질의 온도와 용해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래서요, 이 용해도 곡선을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온도를 높였다고 해서 물질이 더 많이 녹는다. 자, 이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은요, 온도를 높이면 높을수록 더 안 녹아요. 그런 물질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 어,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지는구나 라고 알면 안 됩니다. 용해도 곡선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했냐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측정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상대습도 기억나나요? 공기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량, 우리가 그때 상태를 뭐라고 했죠? 네, 포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물 100g, 20도씨일 때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을 30g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상태는 포화 상태다. 용액 상태는 포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포화랑 과포화도 있잖아요. 그죠? 자, 불포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만약에 20도씨의 온도에서 자, 여기에 있을 때, 즉 20도씨에서 약 자, 18g 정도가 녹아 있다면 최대로 3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0g에 18g밖에 안 녹아 있으면 더 녹을 수 있죠. 이렇게 물질이 더 녹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불포화 상태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자, 여기에 포화보다 훨씬 많이 녹였어요. 이거 강제로 이렇게 녹인 거죠. 자, 이 상태는 매우 불안정할 것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20g에 20도씨에서 물 100g에 3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40g까지 녹였단 말이죠. 자, 이 상태는 이제 과포화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포화, 포화, 과포화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정도 말해주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용해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 100g에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을 녹였을 때랑 질산나트륨을 녹였을 때랑 용해도가 확실히 달라요. 질산나트륨은 80g이 넘게 녹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매에 많이 녹고 적게 녹는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끓는 점을 측정할 때 이제 기압을 꼭 써줬던 것처럼 함께 꼭 포함해서 써줬던 것처럼 이제 이 용해도를 측정할 때는 온도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용액을 용매와 용질로 나누고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